자, 그리고 3교시 넘어갈 건데요. 3교시는 아까 우리가 1교시, 2교시에서 먼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색에 대한 거를 읽는 거를 아주 색의 기본 중에 기본을 공부를 했었어요. 자, 지금 이 3교시에는 색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되게 중요한 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앞서서 얘기할 거는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구별을 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게 먼셀의 표색계였다면 여러분들 지금에 공부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표시하는 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페이지 52페이지고요. 색채 이미지 공간입니다. 단색, 배색 이미지 공간의 기준 축에서 세로 방향은 부드러움과 딱딱함, 가로 방향은 동적과 정적을 기준으로 한다. 공간 내에서 단색, 배색 형용사가 각각의 고유의 위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인 이미지가 구체적인 색채 또는 이미지로 전환되어 해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된다. 아까는 막 색상, 명도, 채도 이거를 다 나열해야 되지만 얘는 딱 무슨 톤이야?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색에 대한 이미지들을 연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겁니다. 자, 먼저 5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지 마시고요. 53페이지에 있는 그림부터 먼저 봐야지 여러분들 다시 52페이지에 있는 톤에 대해서 이미지들을 연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책에서도 잠깐 나왔는데요. 요 세로축부터 보자면 고명도, 저명도예요. 우리 2교시에서 공부한 명도인데요. 위로 올라갈수록 화이트, 저명도일수록 블랙이었죠. 이렇게 명도는 총 5가지의 톤으로 구별시켜 줬어요. 아까는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제 톤에서는 총 5가지로 구별해 줍니다. 화이트, 라이트 그레이, 미디움, 다크 그레이, 블랙입니다. 여기에서 되게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중간에 있는 게 그레이라고 하는 회색이 아니라 미디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명도 미디움이요 라고 하면 회색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레이라고 하는 색깔은 되게 톤에서는 애매해서 여기서 그레이쉬라고 하는 거를 표현하는데 그레이쉬는 약간 탁한 이런 표현을 쓰기 위한 형용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색에 대한 명칭으로는 그레이가 아니라 미디움을 사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화이트, 라이트 그레이, 미디움, 다크 그레이, 블랙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세로축 공부했고요. 자, 가로축 볼게요. 가로축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명도에 가까운, 즉 가장 왼쪽에 있는 거는 저채도예요. 저채도다라는 거는 색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흰색, 회색, 검정색 이미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고채도다. 이거는 색채에 대한 이미지고 색이 채도가 높다, 색이 선명하다, 색이 맑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채도와 명도를 구별했을 때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색에 대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여기 왼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넘어가서 이거는 완전 그냥 흰색, 회색, 검정색이었다면 여기서 색이 조금 들어가요. 색이 아주 조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very pale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안타깝게 스타일링, 색채, 뭐 헤어, 패션, 뭐 어느 색깔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한국말이 참 자랑스럽긴 한데 영어에 대한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한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외우셔야 되고 영어도 다 같이 암기하셔야지 나중에 사용할 때 편하거든요. 이 녀석도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이번 주차에 외워야 될 거 진짜 많다, 그쵸? 자, very pale인데요. very pale은 여러분들 파스텔 톤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파스텔 톤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흰색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건데 파스텔은 엄밀히 얘기하자면 베리 페일과 페일 그 사이의 색을 파스텔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흰색에다가 거의 진짜 색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넣은 거 걔를 베리 페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그레이시가 있어요. 라이트 그레이시.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짚어주자면 라이트 그레이랑 라이트 그레이쉬랑 조금 틀린 건 라이트 그레이는 밝은 회색이고요. 라이트 그레이쉬는 밝은 회색 빛을 띈다 이렇게 표현해서 흐릿한 그래서 라이트 그레이냐 그레이시냐의 그거를 잘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시인데요. 그레이가 아니라 그레이시가 붙어서 얘는 탁한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거 그 다음 칸이에요. 다음 칸에 여기에는 없고요. 그레이시보다 더 밑에는 검은 색깔을 띠는데 사실 요 밑에 칸에도 다크가 있으면 되지 않아요? 하는데 깜장은 힘이 엄청 세요. 그래서 얘를 여기 밑으로 오면 그냥 거의 검은색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채도를 조금 더 높여줘야지만 그래야지 요 색에 대한 이미지를 띠면서도 이런 블랙의 이미지들을 갖고 올 수 있어서 한 칸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녀석은 다크하다, 어둡다, 어두운 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더 색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칸 더 넘어가서 자, 위에서부터 보자면 페일 색깔 보면 거의 파스텔 톤들이 많아요. 파스텔 톤이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흰색 이미지보다는 색채에 대한 이미지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라이트, 은은한, blue이라고 하는 거는 차분한 넘어가서 라이트, 밝은 그 다음에는 strong, 강한 딥한 색깔, 진한 색깔 이렇게 합니다. 자, vivid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선명하다라고 하는데 vivid하다, 원색이다. 선명하다, 원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니셜을 다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사람이 톤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연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120가지를 선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표현하냐면 120 색채계라고 하는데 심심하면 이거 한번 숫자 세어보면 참 좋을 텐데 시간 때우기 참 좋은데 안타깝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 공부했던 명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개까지를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110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 녀석에서도 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녀석 등장했잖아요. 얘도 하나의 색으로 인지를 합니다. 색 톤에서는. 아까 먼 세대에서는 색상에는 얘네들을 안 넣어요. 근데 색조, 톤에 대해서는 이 녀석 넣어줍니다. 꼭 넣어줍니다.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앞전에 뭐 라이트 그레이시, 페일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니셜들이 등장해요. V라고 하는 게 뭘까요? vivid였어요. vivid. 이거는 뭘까요? S, strong. B는 bright. P는 pale. VP는 very pale. LGR은 light grayish. light grayish. DL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dull이고요. DP는 dark, deep이고 DK가 dark입니다. 톤을 아까 이 녀석을 머릿속에 잘 둬야지 얘도 자연스럽게 갖고 오니까 좋을 거예요. 위 녀석은 이제 다 잘 읽을 거죠? 네. red, wire, yellow, green, yellow, green, blue, green, blue, purple, red, purple. 이렇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10개, 110개. 그리고 요 10개까지 해서 총 120색채개입니다. 색깔을 보시게 되면 원색에 해당하는 녀석들은 그냥 비비드는 원색이에요. 탁한 이미지가 거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원색에다가 짙은 회색을 섞은 느낌? 그리고 여기 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보다는 진하고 원색보다는 흰색 이미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페일 같은 경우에가 거의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베리 페일일 경우에도 있고 페일일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스텔 핑크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더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파스텔 퍼플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아우르는 게 파스텔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라이트 그레이시 같은 경우에는 회색이 똥색이 되는 그 파워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색의 이미지들을 갖고 오지만 되게 탁해요. 회색 느낌을 더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라이트라고 하는 애들은 은은한 색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들을 만들 때 만들어내고요. 즉 그레이시하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탁해서, 아까 라이트 그레이시는 좀 밝은 회색 느낌이 난다면 얘는 좀 찐 회색의 느낌이 더 강한 애들. 그리고 이 녀석 세 가지 녀석들은 어두운 느낌이기는 하지만 아까 채도에서 되게 오른쪽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 그레이시한 것보다 훨씬 더 색감에 대한 이미지들은 더 많이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톤은 색의 이미지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진한 회색의 그런 눌러주는 색깔을 둘이라고 하고요. 이제 딥하다는 거는 원색이 진한 원색을 표현할 때 딥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버건디에 해당하는 녀석들이겠죠. 그리고 다크하다라는 거는 검정색을 섞어놓은 이미지라고 표현하면 조금 다른 게, 얘 같은 경우에도 채도가 되게 높은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다크도 색에 대한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가지만 그 색에다가 검은색을 섞은 것 같은 이미지들을 만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120색채개라고 한 거 톤에 대해서도 꼭 암기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영문을 같이 외워두시고, 자, 그리고 이 이미지 공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런 색깔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색감들이 어느 정확하게 딱
어떤 이미지다라고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색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를 일본의 고바야시라고 하는 색채 연구가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고바야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이런 사각형을 기준으로 만들었을 때 좌우측은 동적이냐 정적이냐라는 것, 다이나믹한 것과 스태닉한 거를 조금 더 구별을 해주고, 이 세로축에서는 질감에 대해서 부드러움과 딱딱한 느낌, 그래서 소프트하냐 하드하냐 이런 느낌을 구별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페일이나 베리 페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탁 색감에 대한 거를 이미지를 연상하더라도 부드럽다, 여리여리하다, 아가 느낌이 난다, 여성스럽다 이런 느낌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데 보시게 되면 거의 다 베리 페일이나 페일 같은 것들을 갖고 있고, 조금 더 요새 가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버건디나 이런 애들, 다크 딥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열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좀 중후하고 좀 정적이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은 요 밑에 있으면서도 오른쪽에 해당하는 애들. 자, 그리고 다크하다라고 하는 애들은 조금 더 힘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니까 딱딱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요건 라이트 그레이시한 것들. 동적 색감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거. 이런 거를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너무 내용들이 복잡할까봐 여러분들한테 책을 읽지 않은 배색에 해당하는 내용들인데요. 색은 우리가 색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 꼭 약속 아닌 약속인데, 효과적인 색채를 사용할 때는 색이 이상적인 색의 숫자는 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개의 숫자를 배합했을 때 그게 합쳐서 만들어진 거를, 그 힘을 배색이라고 하는데, 이 배색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고바야시가 만든 이미지 스케일의 배색 이미지 공간에 위치가 다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사실 이 박사 논문을 이걸로 썼었는데요. 이 외식 업체에서도 과연 이 BIGI 브랜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냐? 해당할까? 이런 걸로 되게 처음에 서두가 시작된 논문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상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백종원 씨가 굉장히 다르게 만들어내고 있기는 한데, 이탈리안 레스토랑은 왠지 고급스럽고 점잖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안 레스토랑 BIGI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요 색깔 되게 많았어요. 검은색하고 버건디하고 회색하고 점잖은하고 모던한에 되게 많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죠. 맥도날드, 버거킹 어디 있을 것 같은가요? 여기 있어요. 경쾌한이랑 다이나믹한. 그리고 올가닉 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추럴 안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향토 음식 같은 경우에 저 저녁에 쌈밥 먹고 왔는데 그 쌈밥집의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색채 왜 공부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이 우리의 외식 문화와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그런 식품들입니다. 색채들입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서 나중에 메뉴판을 하던, 아니면 뭐 테이프 매트를 구매를 하건, 아니면 인테리어 실내 디자인을 하건, 아니면 더 작게는
그릇 안에 어떤 재료들끼리 합쳐서 그런 세계된 것들을 사용을 하는지는 알면 알수록 더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음식과 색채에 넘어갈게요. 이거는 배색 이미지고, 이 형용사 이미지도 되게 좋아요. 이것도 나중에 보시면 뭐 형태는 다 비슷한데 조금 더 보기를 줄여줘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55페이지 음식과 색채 볼 건데, 음식과 색채에서는 이거는 사실 90년대에 되게 각광받았던 건데, 컬러 푸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쵸? 자, 레드 푸드, 오렌지 푸드, 옐로우 푸드, 그린 푸드, 브라운 푸드, 퍼플, 컬렛 푸드, 화이트 푸드, 앤드 인테리어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딱 색채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드 하면 그냥 떠오르는 거 뭐 있을까? 딱 사과, 붉은 사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색채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야. 나 그거 옛날에 그 조세호가 2층 집에 있는, 야, 저 집 가서 우리 중국 요리나 먹고 갈래?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커피하고 빵 파는 가게였던, 혹시 그 짤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간판하고 배너의 색깔을 잘못 사용한 가장 좋은 예시인데, 나는 이런 느낌의 음식들을 팔 거야 라고 하면은 그 식당에서는 전달해줘야 되는 색채 이미지들이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 너무 옛날 영화지만 브리짓 존슨의 일기라고 하는 그 영화에 브리짓 존슨이 크리스마스 날 친구들을 불러다가 음식을 제공을 하는데, 음식을 묶는 실이 없어서 파란색 실을 썼더니 크림 차우더였나? 아무튼 그런 크림 음식이었는데 파란 색깔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먹고 나 배불러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음식이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연상되는 색깔이 아니면 되게 혐오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둬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들, 내용들이 조금 더 정리되어져 있으니까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브라운 푸드 되어져 있는 거, 여기 fried onions, grapes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meats, mushrooms, 머슬 너츠,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린 올리브도 있고 좀 더 잘 익은 그런 느낌을 줄 때는 또 이제 브라운 올리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읽어보자면, 자, 책으로 돌아가서 미각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의 감각기관은 서로 보완 기능을 가지고 있어 맛이나 향기에 관련된 상품을 개발할 때 색채 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시각적 맛의 기대치가 실제 맛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상품의 이미지는 소비자에게 오래 기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음식의 색에 따라 식욕의 증진 혹은 감퇴 등의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색상의 미각 표정은 질감과 일체가 될 때 매력을 더한다. 음식에 있어 보라색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색이지만 가지나 포도의 색이 매력적인 것은 표면의 질감이 보라색을 살려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식생활에서 빨간 갈색을 띤 식품색이 녹색 계통을 더하면 식욕을 촉진시킨다. 예를 들어 토마토나 당근의 빨강은 녹색의 파슬리나 양상추가 옆에 있을 때 신선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요새는 비싸가지고 안 넣어주긴 하지만 중식시키면 양배추에다 케첩 엄청 많이 뿌려주고 옆에다 파슬리 꼭 담아줬잖아요. 그게 요 느낌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책을 쭉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음식에 해당하는 색채들의 사용 방법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